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자, 부동산에 있어서 특별히 적용되는 원칙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주로 이 부동산에 유일한 그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의를 보시면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자,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로 발휘될 가능성이 있는 이용, 이게 바로 이제 최유효 이용이죠. 이걸 전제로 된 가치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 합리적인 이용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최고의 이익을 가져주는 이용 방법을 말한다. 자,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표준적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표준적 이용이라고 하는 건 이건 거죠. 자, 부동산이 계속 이 설명을 드리지만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같이 어느 지역을 형성을 하죠. 이 지역을 형성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부분이 이제 지역 특성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지역성이고. 자,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동산들과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동산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부동산이 대체적으로 만약에 동그라미와 같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상도 결국은 동그라미와 같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별개의 이용 자체가 모두 뭐냐? 표준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표준적인 이용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이 지역에서는 동그라미와 같은 이용이 표준적 이용이면서 평균적인 이용이다. 이게 결국은 뭐냐? 최유효 이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대상이 만약에 세모의 이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세모의 이용이 아주 독창적이고 별개의 것이다. 그러면 이 세모의 이용은 결국 이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40층짜리의 아파트가 대부분 그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느 한 단지만 5층짜리의 아파트 단지로 그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면 이 40층짜리가 주된 아파트 단지는 이 5층짜리의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가격을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시장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5층짜리는 결국 나중에 재건축을 통해서 40층 정도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표준적 이용으로 돌아오면서 이 전체가 다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강조가 되느냐? 자, 토지의 특성에서 오는 거죠, 결국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용도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게 뭐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서 온다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활동의 행위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판정할 것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 방법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40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이 지하는 엄청나게 깊게 지하를 파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차 공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근데 여기에 바위, 안반이 딱 있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 40층에 걸맞는 지하 공간이 필요한데 이걸 못 짓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이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이건 최유효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단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허용돼야 되죠. 건폐율 용적률이 이 40층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이 해야 된다. 40층짜리 건물을 아파트를 졌는데 주변이 다 농지예요. 농지. 자, 그러면 이거 분양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공실로 남아있게 되죠. 이 공실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유효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층 이용이.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익성을 주는 이용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수익성이 주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이 1, 2, 3, 4 이 모든 내용이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최유효 이용이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 판정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정 방법은 뭐냐? 아까 판정 기준이었고, 첫 번째, 그러면 대상 물건의 최유효 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최유효 이용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 동안 쓸 수 있는데 그걸 보는 거죠. 아, 아니야. 최유효 이용이 아니네. 그러면 최유효 이용으로 전환은 가능한가? 그러면 결국 가능하다 하면 비용을 봐야 되겠죠. 비용. 이 비용과 전환 후의 가치를 판단해서 이 전환 후의 가치가 월등히 커야 비용을 투입해서 최유효 이용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이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시점도 중요하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그러면 최유효 이용을 판단해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나지하고 계량 부동산. 자, 건물이 없는 상태랑 이 건물이 있는 상태랑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데 한번 보는 거죠. 자, 나지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량물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나지인 것을 가정하는 거죠. 상정한다고 하는데 보통 가정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비수익성 부동산은 어떻게 할래? 자, 그러면 공지 상태, 나지 상태가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개발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계량물의 건립이 건축하는 것이 최유효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개발 후의 시장 가치, 자, 개발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건물을 센 다음에 시장 가치에서 이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비용과 개발 비용을 빼가지고 이 나머지가 최고인 부분에 어떤 걸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은 당연히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환원법에 의해서 그 환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을 공제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 기속 환원 소득을 토지 환원율을 환원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잔여 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익 환원법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직접 환원법과 그 다음에 토지 잔여법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수익성 부동산의
수익을 판단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계량 부동산이다. 자,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아까 물어봤듯이 현재가 최유효 이용이냐? 아, 그래? 그러면 얼마 동안 오래 쓸 수 있어?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최유효 이용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건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비용하고 나중에 가치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필요 없는 경우와 필요할 경우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자본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최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안 들어가도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상태에서의 수익을 가지고 NOI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NOI를 가지고 환원을 하면 또는 할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가치가 최대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익 가치에서 비용을 빼고 이 나머지가 최고가 되는 부분을 판단하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걸 다시 얘는 이제 부셔버리고 다른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철거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방식과의 관계를 보면, 자, 비교 방식. 자, 우리가 이제 비교 방식에서는 그 대부분 이제 개별 분석, 개별 요인 비교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가지고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오겠지만 배분법을 할 때, 자, 배분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토지 건물의 거래 사례 가격에서, 자, 건물의 가격을 빼면 토지의 가격이 나오죠. 이 방법 자체를 이제 우리가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원가 방식은 제조달 원가가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감가수정도 역시 최유효 이용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원가 방식에서도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방식에 관련된 부분도 NOI, 순영업 소득도, 또 환원율과 할인율 부분도 결국 수익 방식과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잔여법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원칙. 그림에서 봤죠. 내부를 지원하는 원칙과 외부를 지원하는 원칙. 자, 균형,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 기여의 원칙. 이게 이제 내부를 지원하는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이 최유효의 원칙을 외부적으로, 그래서 내부적, 외부적, 그래서 공간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는 것이죠.